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부동산알 114가 지난 8월 말 기준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337만 684가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체의 3.7%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입주한 지 21년에서 30년 이하 아파트의 59.6%가 전세가율 80%를 초과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신고 등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6일 건설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645만 원으로 지난 2020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도 1,500만 원에 육박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미분양 우려에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신규 분양단지들의 분양가 상승으로 평균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6일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의 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종부세 완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규 분양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 원자재값 급등과 같은 주택 원가가 높아지면서 평균 분양가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부동산 투자의 해법. 자,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서부터 아침서부터 제가 과거에 제가 어느새 부동산에 임한 지도 이제 5년, 6년, 이제 7년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인사를 좀 아침서부터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또 명절도 있고 이제 그동안 저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 또한도 역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아침부터 막 인사도 하고 막 건물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하면서 아주 행복한 이야기 소식들이 좀 아침서부터 열려서 기분이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 따라 좀 급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지만 그 속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사를 좀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지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는 지금 뭐 위기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을 즐겁게 함께 같이 풀어나가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도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급하게 뭘 좀 먹으려고 하다가 또 깜짝 놀랐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분명히 얼마 전에 가격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또 금세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뭐든지 다 물가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과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정현우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 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이제 여기도 저기도 언론에서도 주변 사람도 전부 다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을 자산을 관리를 하고 또 투자를 할까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단 뭐 영어다 보니까 친숙하지 않으면 일단 단어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약간 우리가 익숙한 단어기도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맨날 승승장구해. 근데 맨날 어렵다 하는 사람은 맨날 어렵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좀 변화를 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인플레이션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뭐 물가가 올랐다. 맞아요. 물가가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 화폐의 가치가 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를 쥐고 있는 게 현명한 걸까요? 화폐를 안 쥐고 있는 게 현명할 거가요? 근데 어쨌든 화폐는 필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수중에 돈이 있는 걸 좋아를 하십니다. 근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물가가 가격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뭐 채소값이 오른다, 뭐 치킨값이 오른다. 옛날엔 치킨이 뭐 9,9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배달 뭐 했다 하면 2만 원이고 2만 원에다가 뭐 조금 플러스 하고 뭐 배달값 하면 기본 3만 원 들어간다고. 뭐 족발도 마찬가지고 뭐 하면 3만 원이야.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런 공책이 1,000원이었는데 뭐 1,200원이 되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공책이 뭐 300원,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길 지나다니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시면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500원 가지고 뭐 공책 하나 사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원가가 상승을 해서 제품값이 오른다, 뭐 한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10살이 되고 하루아침에 20살이 되고 하루아침에 30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누적이 되니까 30살이 되는 거고, 시간이 누적이 되니까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물가가 오른과 동시에 화폐가 가치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닥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누적에 의해서 계속 좀 진행 중이다. 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옛날에 월급만 가지고서 저축해서 살았던 이 저축을 통해서 집도 사고 자녀분도 키우고 먹고 살도 했던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다른 투자에 크게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 월급만으로, 저축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과거에도 조짐이 있었지만 그렇게 도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를 잘못하시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업자나 저자라도 오게 되면 더 어려움이, 경제 성장도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좀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하는 부분에선 원자재에 대한 투자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 물가 연동체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머지 건 좀 어려우니까 그나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부동산은 우리한테 어찌 보면 빛과 소금과 같은 알찬 투자로서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될 수가 있다. 근데 요즘 이제 주택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망 또한도 역시 연말 내년 상반기 부분까지 해서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또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은 큰 돈을 원하시기보단 달달이 내가 40만 원이 됐든 8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달달이 뭔가 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가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에서 건물에 대한 관심. 왜? 결국은 월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80 어르신이 오셨는데 월세를 충분히 받고 계시지만 월세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즉 월세를 내가 300을 받지만 처음 300 받을 땐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300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네. 그러면 사람이 500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물 상품, 상가 상품. 근데 강남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남은 땅값이 비싸서 이런 수익률 자체가 2% 나오기도 쉽지 않다. 뭐 3%면 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뭐 한 5% 나와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땅값이 비싸면 우리가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높아지기가 좀 어려워요. 땅값이 높은 만큼 수익률을 높아버리게 되면 이거 바로 그냥 공실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거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월세를 많은 분들이 요즘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강남은 비싸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심을 우리가 갖고 싶은데 우리가 놓쳤다. 아니면 없다. 그러면 제가 항상 쉽게 전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A가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B가 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C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요 중심의 가치가 오르면 주변도 가치가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오른다는 조언은 아닙니다. 다만 중심 근처로 갔을 때는 우리가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따라 이런 상가라든가 건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쯤에 공부가 한 번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결국 성동구도 서대문구도 마포구도 강동구도 동작구도 애초에는 투자 상품, 투자 지역으로서 우선순위로서 선호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주변의 개발과 호재와 교통 호재들이 맞닿게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게 된 거죠. 그럼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게 되면 땅값이 개발과 위치적인 그런 입지에 의해서 많이 오르게 됐다. 뭐 160%, 150%, 140%.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거품이 좀 빠진 감이 없잖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큰 욕심을 안 내고 이런 월세적인 부분 또한도 역시 성동구, 서대문, 마포, 강동, 동작구에 있는 이런 상가라든가 건물 물건들 또한도 역시 값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그걸 보시면 서울 안에만 우리가 국한되실 게 아니라 서울에서 결국은 파생이 되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순위는 월세를 받기 위한 상가라든가 건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상가와 건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서 당연히 옥석 가리긴 하셔야죠. 그래서 서울 바깥쪽으로 의왕, 군포, 그리고 뭐 봉담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뭐 구리, 양주 다양하게 신도시들이 많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꼭 서울이 무조건 서울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달라지고 변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예전에 성동구는 막 밤만 되면 그냥 뭐 암흑이었어, 암흑. 그냥 암흑에다가 아이고 막 범죄 일어나지 않을까 막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냥 공업지역으로서 뭐 구두 만들고 그런 가죽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개발이 안 됐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이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서대문구도 아이고 옛날, 마포도 옛날, 강동구도 옛날. 근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 전부 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신도시를 통해서 달라지는 뭐 인천, 구월도 달라져요. 의왕도 달라져요. 군포도 달라져요. 화성, 진안, 진건, 교문 이런 모든 지역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가 건물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벌고 잘 되는 일이 서울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근처에서만 벌어지냐? 그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좀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부자분들은 서울, 경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부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통도 크시고 지방에 부자가 진짜 많아. 그래서 이 신도시, 뭐 구월, 의왕, 화성, 진안, 봉담, 뭐 여기도 동네도 좋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서쪽에 보시는 게 광주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하남 쪽에 있는 신도시 요 발표 구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산 아시죠? 부산과 요 김해 쪽에도 부자가 많으신데 그쪽에 있는 대저 신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또 충청도 부분 또한도 역시 대전과 세종, 조치원, 연기에서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가 발표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방에 사는데, 전문가님 분명 지방에 부자가 많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아니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특정 개발되는 지역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토지가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서 개발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차익이 극대화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서울의 중심권으로 가버리게 되고, 서울에서 건물 사가지고 세를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지금은 지방 전성시대적인 부분에서 서울도 신도시화되고 개발도 많이 하고 막 지방에 신도시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산뜻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좀 많이 바꾸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항상 웃는 모습 속에서 이 개발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좀 많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서 이렇게 신규 공공택지가 들어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변화적인 부분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현 시점에서 최고의 적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뭐냐면 5년 전에 나가 있고요. 지금의 나가 있고요. 5년 후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5년 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5년 뒤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년 전에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돼. 5년 뒤에 나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던 대로 하시는 것보단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급격한 변화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를 했던 월세에 대한 좀 더 집중, 그리고 지방, 공공택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그 숲이, 그 지역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무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됐던 건물이 됐던 뭐가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넓은 시야에서 숲을, 지역을 보시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요즘에 싼 거 사셨다간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좋은 거 사세요. 좀 값이 나가도 무조건 좋은 걸 좀 사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언을 드린 이 인플레이션, 결국은 물가가 계속 오른다, 화폐, 이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소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서 월세 받는 상가 건물이 됐던, 아니면 토지 쪽에 있어서의 우리가 신도시 들어가는 곳에 있어서 미래 가치를 같이 함께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시는 분이 됐던 요 방향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시대 정말 돈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참 많이 들려오는데 대체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 꼭 이런 곳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시각 좀 확장을 해서 수도권 또 지방까지도 좀 넓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우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또 면적 등 이런 궁금하신 점들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에도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신데요.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작은 땅인데요. 네. 전망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그 땅 주소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네. 410-52 분지 중 일부예요. 아. 20제곱미터. 예, 예. 네. 자, 이 토지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전문가님, 화곡동의 토지입니다.
화곡동 하면 최근에 이 빌라 투자의 성지로 떠오른 곳이기는 한데 지금 토지 전망 문의 주셨어요. 자, 이 토지 과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화곡동에 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환영해요. 예, 예. 아, 이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밝으시네, 목소리도. 자, 우리 시청자님 뵈니까 예. 도로네요? 예, 도로라 너무 비싸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아, 도로라 비싸가지고 조금밖에 못했어. 예. 제가 싼 것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한번 비싼 거 조금만 해보자 해갖고. 아, 보통 근데 일반 분들이 이렇게 도로 하시긴 쉽지가 않은데 막 열심히 그래서. 공부했어요, 시청자님. 예, 조금. 조금 공부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걸 투자를 해 놓으셨는데 뭐 만족하세요? 만족 못해요? 글쎄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어쩔지를 몰라서요. 아, 어찌 될지 몰라서요. 예. 보통 이제 도로 같은 걸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 시청자님. 예, 예, 예. 일단 뭐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에 대한 일단 관심도가 높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시청자님의 뭐 정확한 제 목적은 모르겠지만 일단 재건축에 대한 투자도 있고 예. 재개발에 대한 투자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재건축은 토지랑 플러스해서 건물이 같이 있어야 그 분양권 받아요, 시청자님. 예. 재개발은 뭐 땅이든 뭐 건물이든 뭐 있으면 돼. 그죠? 예, 예, 예. 근데 보면 우리 시청자님은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뭐 재건축을 가정을 한다 치면 재건축을 한다 치면 아파트 받겠어요? 현금 청산당하겠어요? 글쎄요, 청산 시청자님은 청산이에요. 예, 예, 예. 왜? 토지랑 건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도로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개발을 했을 때는 시청자님은 뭔가 개발을 했을 때 뭔가 아파트 받을까요? 청산당할까요? 시청자님. 개발할 때 건물을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조건이 이제 한 90제곱미터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90제곱미터가 몇 평이에요? 한 26, 7평 되나? 예. 뭐 약 30평 할게요. 예.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몇 평 있어요? 20제곱미터요. 예?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있어.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못 받고 청산받을 가능성이 높아? 청산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님 이거 단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분이에요? 예, 그 중에 일부예요. 아, 예, 그 예. 중에. 예, 예.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부분 자체가 어쨌든 지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재개발이 뭐 잘 됐을 때 단독이든 지분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 부분에서 활용해 볼 법하다라는 조언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님. 예. 일단 화곡동 자체는 지금 이제 모아타운 이슈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모아타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그냥 들어만 봐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말고 이 건너편에 화곡역이랑 까치산역 있잖아요. 예, 예. 요 라인 자체가 모아타운이 진행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얘들이 잘 진행이 되면 시청자님도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요즘 좋다. 응? 분위기가요. 아,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화곡역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더블 역세권 호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더블 역세권에서 뭐 좀만 가면 여기 뭐 통째로 개발하면 참 좋잖아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정이지만 그래서 제 조언은 요거는 뭐 크게 걱정하시기보단 예.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우선은 옆에 모아타운 잘 돼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시청자님. 예. 얘가 잘 고맙습니다. 되면 시청자님도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옆에가 일지구인 거예요? 시작 이미 했어요, 거기는?
여기는 하는데 이제 예, 모아타운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사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상황을 보려면 내년 말까지는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내년이요? 예, 내년 말까지 이 상태가 잘 어우러지면 시청자님한테도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 제 조언은 짧게는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시간만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해봅니다, 시청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화곡동의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좀 작은 규모의 토지긴 했는데, 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도 일단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겠죠. 자, 지금 이 화곡동은 개발 기대감이 좀 상당한 곳이죠.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기대감 점점 쑥쑥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에 연동돼서 우리 시청자님의 토지도 조금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고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음 전화 연결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파트가 두 채인데요. 세금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몰라서요. 네, 자, 그럼 일단 주소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네, 한마루 아파트하고 네. 도안동 서구 도안동 이것도 똑같이 대전인 걸까요? 예 네. 아이파크 도안동의 아이파크요? 예 그거는 한 3, 4년 전에 사가지고 새 놓고 새를 지금 뺐는데 그걸 팔으려고 하거든요. 세금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지금 아이파크를 더 팔고 싶으신 걸까요? 예, 그 아이파크가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아이파크를 파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인지를 제가 여쭤봐 드리면 될까요? 예, 세금 혜택을 보려고 그걸 파는데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아, 거래가 지금 성사가 안 돼서.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대전에 큰손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아파트 두 채 지금 보유 중이신데 하나는 둔산동의 한마루 삼성 아파트고 역시나 또 대전에 도안동의 아이파크인데 아이파크 쪽을 조금 더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궁금하고 거래가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뭐 수고는요. 아니 세금 때문에 이걸 팔려고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팔고 싶으셔.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예. 일단 세금이 많다는 건 내가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산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죠? 근데 좀 혜택을 보고 나올까 하고 내놨더니 안 팔려요. 자, 우리가 현 시대에 국가에 충성하는 방법이 뭐죠, 시청자님? 세금 많이 내는 거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일단 한마루는 이렇게 삼성과 럭키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얼마나 터가 좋으면 그때 그 시절에 럭키 금성, 요 삼성이 여기 와서 지었겠어요, 그죠? 예.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여기 딱 삼성 럭키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밑에 보면 이제 비싼 크로바란 목련 아시죠? 예. 학군도 옛날에 뭐 탐방에다가 뭐 없는 게 없어요, 동네도. 한바초 옛날에 바로 옆에 먹는 있으시고. 쌀때 팔아갖고 아주 속이 아파갖고 죽을 뻔봤어요. 아, 그래요? 그 IMF 때 그거 똥금이갖고 아파트가 계속 내려간다 해서 팔아버렸더니 아이고, 그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예. 웬만하면 이 대전에서도 요 라인은 같은 경우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세금이 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조언이 이제 이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세금 때문에 파셨어요, 시청자님.
예. IMF 때도 세금이 됐던 값이 떨어지는 게 됐던 문제였고 2008년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때도 뭐 떨어진다고 뭐 종부세 생겨나가지고 막 세금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8년 그때 6년에 파신 분들이 엄청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트값 절대 안 오른다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갈 때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이 그랬어요? 그 전에 옛날에 그래서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팔아야지. 절대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서 안 팔릴 거라고 그러더니. 절대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절대 가난해지신 거고 우리 시청자님은 어쨌든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파신다는 전제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팔아서 더 좋은 데를 가셔야 돼요, 시청자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대전에서 거주하세요? 예. 그러면 대전에서 여기 말고 뭐 딴 데 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예. 없으면 계셔. 만약 경우의 수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뭐냐? 여기는 이제 90년대 초반 물건이 오래됐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 도안이라든가 새롭게 생기는 요 신도시 라인에서 내가 한번 신축을 살아보고 싶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건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팔아서 가는 것보단 세를 얹혀 사는 건 괜찮지만 팔아서 가는 건 좀 그렇다. 팔아서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쪽에 뭐 대장 그런 데로 옮기시는 거는 뭐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조언은 웬만하면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죠? 예. 지금 세금 똑같아요. 문제로 잘못 세금 문제로 팔았다가는 고생하지 어려워져요. 잘못 팔았다가는 이해되세요? 예, 예. 자,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폭락한다, 폭락한다, 폭락한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문가여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전문가님들은 안 그래요. 이제 부동산에서 그래요. 자, 막연하게 무작정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폭락을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막 저주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잘라 조언 드리긴 애매하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요 물건은 기본적으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는 좀 살짝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시는 게 자산 증식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더불어서 부동산 한번 잘못 파면 돈이 막 새어나가요, 시청자님. 맞아요. 그죠? 희한하게 잔금 받는 그날 전화가 막 와. 그래서 유지하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서구에 지금 아파트 두 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세금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나는 좀 정리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세금 나가는 게 조금 아깝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어떤 선뜻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여기 대구시 동구 효수로 72번인데요. 동구 효서로 72번지.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봐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이거는 토지인 걸까요? 상가주택인데요. 상가주택이요. 보유하신 지 좀 되셨을까요? 한 7년 됐습니다. 7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대구, 동구, 효서로 72번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대구가 이 동쪽이 먼저 좀 발전이 되다가 요새는 서대구가 또 워낙에 핫해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과연 이쪽 동구, 효서로 쪽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대구는 뭐 좋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아주 목소리도 멋지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회장님 목소리시네. 자, 우리 시청자님 보면 동대구역에서 바로 옆에 있으시네요. 예, 좋죠? 예, 뭐 교통은 좋습니다. 네, 뭐 열차도 있고 뭐 신세계랑도 가깝고 뭐 너무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동네 주변 자체가 오래된 동네잖아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태왕 메트로시티 아파트 들어온 거 아시죠? 예,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아양, 요 북쪽을 통해서 지금 아양교역이라든가 동구청역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뭐 효목, 뭐 6구역, 7구역 해가지고 동네가 오래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다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재건축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재건축 뭐 동부연합 해가지고 동네가 막 싹 달라지고 재개발 대구에 있는 부분 2030에서 하나하나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시청자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또한도 요시 여기가 연식이 오래된 물건이 많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연식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좀 마음만 좀 잘 맞으면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어찌 보면 이런저런 개발을 했을 때 참 좋은 명당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이 안 기본적으로 돼가지고 그래. 요 주변 애들이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재개발들이 순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에 대한 가치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올라 있지만 앞으로도 오르는 부분에선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보셔요. 자, 동대구에서 어찌 보면 시청자님이 이 뒤쪽보다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예, 여기가 먼저 가족입니다. 개발이 되고 달라지면 좀 약간 시청자님은 소외된 느낌에서 좀 답답함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구 자체 이런 재개발 변화하는 2030 부분과 재건축들이 이 주변이 아주 동대구역은 가치가 상당히 좀 뛰어나고 더불어서 지금 도로 개발이라든가 신축 어찌 보면 뭐 공급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미분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자체도 좋고 동대구역이 서대구역이 좋아지니까 동대구역이 좀 처진다 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대구역이 있는데 서대구역까지 좋아지니까 동대구역이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예, 좀 좋아지실 그렇게 될 수도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래 가치는 주변 개발에 의해서 집가 상승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물론 동네가 오래되고 낡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지역이 오히려 순식간에 급진전이 돼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물건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 동구 효목동의 이 상가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동대구의 개발 속도는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까? 아마 저처럼 이제 서대구에 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틀렸습니다. 자, 동대구도 앞으로의 개발 속도 훨씬 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이 부동산 절대 지켜라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약 1억 원으로 투자 가능한 토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이제 토지에도 좀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딱
맞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토지로 이 투자에 관심사를 좀 돌리신 것 같은데 아직 지역은 확정을 못 지으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경기도에서 1억 원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한 토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경기도에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은 그린벨트는 관심 가지시지 마시고요. 일단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만 따라가도 상당히 쉬워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라인이 나니까 요거만 따라가셔서 부동산 소유하셨던 분들이 또 잘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랑 똑같은 개발이 비슷한 도로가 개발이 된다면 어디가 좀 잘 될까? 이런 측면에서 구리에서 포천으로 이렇게 도로가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 5년 전이에요. 그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이 포천 주변에서 정확히 도로 나는 곳입니다. 포천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도로 나는 곳.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쭉쭉 내려와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서울-세종도로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놓쳤던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때 그 시절에,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평택신도시가 생기고 동탄신도시가 생기고 수원에서 개발이 되고 용인이 달라지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안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경기도 쪽에선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린 여기만 뭐 안성이든 용인이든 요 지역만 좋은 게 아니라 정확히 요 라인에서 요 주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 얘기해드렸는데 갑자기 뭐 지인이 뭐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요 물가 그천은 어때요? 갑자기 가평, 청평은 어때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투자를 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생각하시지만 나오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해보고 돼보고 경험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주변 사람이 이게 낫지 않니 저게 낫지 않니 그런 큰 실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 좋은,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걸 토대로 해서 조언 드리니까, 역사적으로 이 경부선 주변에 투자하신 분 치고 어려워지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다. 다만 요상하게 자꾸 빗나가신 분들이 어려우신 거지 똑같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면 현 상태에서 도로가 정확히 나는, 용인에서도 도로 나는데 안성에서도 도로 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확히 요 포천 세종고속도로 요 라인에서 안성과 용인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지역 내에서 1억 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 볼 이 토지는 어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는데, 좀 도로를 따라서 관심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짚어주신 곳들이 있었죠. 안성과 용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상담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